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KTNG인데요. KTNG가 해외 수출이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기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체크할 기업은 KTNG입니다. 배당주로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죠. 자, 사실 자회사 엄청 많아요. 다들 아시는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와 그리고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영진약품, 그리고 태아산업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판상엽 제조를 한다고. 또 쭉 보면 보이는 게 어디 갔죠? 한 요 정도 기업이 있겠네요. 이 정도. 여기 코스모코스 있네요. 이게 옛날 그 꽃을 든 남자로 유명했던 그 기업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KTNG의 공식 명칭은 주식회사 KTNG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전매공사였고요. 그리고 담배인상공사가 되었다가 현재 KTNG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담배인삼공사였는데요. 지금은 담배 부문과 인삼 부문이 분리를 했고요. 인삼 부문이 100% 자회사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 태아산업, 라이프엔진, 코스모코스, 예본, 상상스테이, 상상 PFV, 스타필드 수원을 포함한 9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네요. 스타필드 수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신세계 이마트의 자회사와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또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쭈쭈쭉 내려가면, 자, 주식의 총수, 항상 알아보는 코너죠. 자, 8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고요. 감자와 이익 소각을 거쳐서 1억 3,070, 자, 제가 항상 이걸 못 읽겠네요. 1억 3,729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KTNG는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가 2007년도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잘 줄지는 않고 꾸준히 배당이 조금씩 늘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4,400원, 무려 전년도 대비 10% 증액한 규모로 배당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꼼꼼히 읽어보라고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사업의 내용입니다. KTNG는 자회사를 포함해서 담배, 인삼, 부동산, 기타 부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담배는 당연히 KTNG고, 홍삼은 사실 거의 한국인삼공사겠죠. 그리고 분양은 최근에 KTNG가 부동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영진약품과 코스모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시고요. 크게 볼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쭉쭉 내려볼게요. 자, 이제 업계 현황입니다. 이제 담배 사업 부분인데, 담배 사업은 좀 특이한 게, 생각보다 독과점인 건 다들 아시고 계신데,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원료를 구입하고 장기간 원료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자본 집약적이란 말을 할 것 같아요. 즉, 이 말은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투자하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생산 설비 구축과 전국 유통망 확보에 대규모 투자가 든다. 즉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옛날에 아마 정부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보니 그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된 제품과 고가 브랜드 출시를 통해서 브랜드 경쟁력과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즉 ASP가 높은 그런 그 담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자담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성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최근에 릴이라는 제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자담배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저기 이름이 뭐였죠? 그 회사가 뭐였지? 저기 중동 쪽의 수입사인 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의 계약도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PMI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그 릴과 같은 전자담배들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계약들이 신규로 체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은 또 부동산 사업인데 최근에 KTNG가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그 KTNG 옛날 공장 부지들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그 안동의 원료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그 안동 센트럴 자이를 분양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주 공장 부지에 SK 뷰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도 했고, 2018년도에는 대구 공장 부지에 대구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분양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수원의 화서동에 있는 수원 공장 부지에 파크 프루지오와 그리고 도시공원을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위에서 보셨다시피 그 신세계 프라포터와 합작을 해서 그 예전 수원 연초 제조장 부지에 스타필드 수원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대문 옆에 메리어트와 손잡고 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KTNG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유유부지들을 이용해서 많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도 하고요. 임대료 수익을. 그런 부분도 수익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구나.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NG의 2분기 영업 개헌을 보면 전략 브랜드 강화,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서 MS가 63.4%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예전보다는 MS가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MS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월에는 릴 하이브리드 2세대를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우리 아니죠.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mp3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나요? 옛날에 mp3에 그 LED 화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신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그 LED 화면이 반영되고 추가적인 기능이 반영되었는데 그 KTNG에서 나온 릴 2세대가 그 기존에 mp3 아무런 화면이 없던 거에서 추가가 된 케이스 정도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문은 계속 꾸준히 비대면 방식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2018년도에 62%, 그리고 2019년에 63.5%, 그리고 반기에는 63.7%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특성은 저타르, 타르와 니코틴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그 타르랑 니코틴이 핵심 그 담배를 피게 하는 이유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저탈을 이제 약간이라도 몸에 더 좋은 걸 피시겠다는 의미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4,500원 이상의 중고가 담배 시장 매출 비중이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500원짜리 담배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KTNG는 고가형 담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담배 시장 내 차세대 담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권련형 담배, 그 전자담배형 그 리일에 꼽는 담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일시적으로 정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조금 보면서 아쉬웠어요. 이거 보시면 중동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미주 시장도 규제가 확대된다 하고, 중국 시장은 쿼터제로 외국 기업이 현재 사업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또 총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고, 아태 시장의 경우도 규제가 확대되고 있고, 아프리카 시장도 보면 그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임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죠? 담배가 그래서 사실 밸류를 크게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담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저희 항상 그 제품 가격을 한번 보는데 ASP죠. ASP는 지금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은 없고요. 수출도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크게 변동은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원재료 가격도 보시면 뭐 크게 유의미할 정도의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뭐 거의 그 원가나 매출액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 대한 내용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볼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 항상 저희가 체크해보는 부분들이죠. KTNG의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인데 상당히 우수합니다. 현금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시면 당일 판매량 현금 및 CMS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담배 판매 전용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수수료도 부담하고 신용 공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판매도 하고 있고 외상을 받기 위한 채권 관리도 깐깐하게 하고 있고요. 즉 사실 현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부분도 보면 5일에서 180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담배로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무엇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꽤 길죠. 250장이 넘어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조 담배에 대한 부가세금. 저희가 4,500원짜리 한 갑을 사면 세금이 2,914원이고요. 그리고 권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세금이 2,595원입니다. 사실은 매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담배를 많이 피시면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인삼 부분, KGC 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인데요. 원료 조달까지 이건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광고할 때 6년근 홍삼 이야기하듯이 6년이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자본 대비 해임 기한이 길 수밖에 없죠. 6년이나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와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이 또한 예전에는 전매공사 국가에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여건은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이란 브랜드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국내 홍삼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브랜드력은 확실하다. 국내 비중이 90.8%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보신 적 없으시죠? 대부분 배당만 보고 많이 사시죠? 아무래도. 자, 원재료 가격 추이는 3년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매는 9월에서 11월에 이루어진대요. 올해 가격은 4분기에 구매 가격이 나오겠네요. 자, 가동률은 정말 장난 아니죠. 90% 넘는 가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구성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카페 매출이 있어요. 카페 사푼사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페 매출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특이하죠. 카페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자, 국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면 프랜차이즈 우리 보통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정관장 매장 많이 보이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로드샵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TV 켜면 홍익장군 같은 거 홈쇼핑에서 방송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홈쇼핑과 같은 채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보다 해외 매출이 9.2%면 작은 수준인데요. 점진적으로 해외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판매 방법 및 조건을 보면 거의 이건 3개월이면 정말 현금 흐름이 좋은 거죠. 보면 해외도 30일에서 180일. 그래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죠. 진짜 현금이 잘 들어오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매번 연구개발 내용 콕콕 안 집어드리고 지나갈 때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직접 보실 때는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습니다. 꼼꼼히. 이거는 경작 현황인데 경작인 상당히 많죠.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방금 살짝 눈에 띄어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기업들 기타 부문인데요. 제약산업은 영진약품인데 이 부분은 영진약품 주주님들은 직접 영진약품 사업계획서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KTNG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의 약 90% 정도는 KTNG와 KGC 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로 연결 재무제표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현금 흐름이 엄청 좋은 기업이었는데 현금 한번 보세요. 현금이 1조 2천억이나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1조 2천억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 정도는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 채권은 크게 높은 부분이 아니고 재고자산은 제 생각엔 우리 기본적으로 홍삼을 사놓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리고 담배잎을 사놓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등등등 해서 원료들 6년이나 걸리는데 바로 사놓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담배도 사서 말리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가지 않을 거라서 재고 자산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어요. 1조 2천억이란 현금이 있는데 사실 260억 이런 차입금은 돈도 아니죠. 사실 그거에 비하면. 매입 채무를 보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도 사실 비이자성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반기에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어요. 소폭 늘어났는데, 여기 밑에 판관비를 보시면, 조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죠? 조금. 10%까지는 안 되겠고, 뭐, 한 5%,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그 작년 반기보다 살짝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 그 주석으로 한번 쭉 봐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들은 진짜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지만 보시면 너무 보는데 오래 걸려요. 저희도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 KTNG의 IR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TNG에서 8월 6일날 그 IR을 했던 자료입니다. 사실 IR 자료가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는데요. IR 자료가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참고로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기업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 사업 보고서나 그리고 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IR 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투자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 홈페이지 IR 파트에서 보시거나 혹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유익한 사이트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IR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TNG 2분기 실적 발표 IR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4.8%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9.6%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순이익은 외환 차손이죠. 이거는 기타 손익이 감소로 영향을 받은 거고 매출액은 수출 담배 즉 그 해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실적이 호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면세 채널 실적 악화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담배 뭐 세금이 뭐 2,900원 정도 붙잖아요. 이걸 뭐 면세에서 판단하면 면세에서 물론 시판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담배를 팔지만 그에 비해서 이익이 좀 더 면세에선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개별 경영 실적이에요. 개별 경영 실적인데, 여기에 나오듯이 수원 분양 사업 매출 증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부분 향해서 그 매출이 증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부동산 부분을 꾸준히 성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 KTNG 쪽에서도 그 땅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분양들을 하면서 또 완판이 되면서 재미도 좀 봤으니까 향후적으로도 어떻게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같은 경우도 총수요 약간 늘어났고요. 판매량도 국내 총수요보다 판매량이 더 늘었으니까 MS는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물론 국내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갔다. 다만 1분기보다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MB가 그겁니다. 저희 그 전자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침투율이 한 12.4%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MS는 33.3% 정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점유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네요. 19년도에 한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향후에 뭐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면 이익은 이 담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자, 다음 해외 일반 담배 부분인데요. 판매량은 진짜 많이 늘었죠. 중동 알리코자이 정말 발음이 참 알로코자이 수출 계약을 통해서 지금 수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수주 계약이 제 기억에 7년에 한 2조 2천억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공시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출 규모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액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 보고서에서 캐치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IR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KGC 인상공사, 한국인상공사고요. 국내 면세를 포함한 법인 채널 매출 하락.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하다 보니 일단 당장 해외에 대한 왕래가 없어졌으니까 면세 부분은 당연히 떨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늘 또 거의 한 3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 같은 대형 집계시설에 많이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매출 하락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홈쇼핑 다음번에 제가 한번 홈쇼핑사를 한번 리뷰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홈쇼핑사가 사실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수료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홈쇼핑 쪽 판매가 늘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홈쇼핑을 또 광고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높지만 광고 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채널이다. 다음에 제가 홈쇼핑사를 한번 리뷰해 드릴 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KGC 같은 경우는 정말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국내 매출 분석을 보시면 여기 아까 면세 채널 같은 경우 입출국계 감소되어 있고 다중 집계시설 기피로 감소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로드샵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백화점 이런 데 안 가는데 홍삼을 먹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금리 인상권을 선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긴급 재난지원금 쓸 수 있었죠. 4월 달이었나요? 5월 달이었나요? 그 부분들이 흡수됐다라고 본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채널은 홈쇼핑 부분 온라인도 늘었겠죠. 당연히 저희가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 언택트니까 그 부분을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유 중 하나가 중동 수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담배 부분이 워낙 매출이 크다 보니 KGC가 매출이 약간 빠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담배가 좀 잘 나간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가 좀 트래킹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KTNG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가도 봐야 되겠고요. 혹은 우리가 배당 정책, 사실 KTNG를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이 회사가 엄청 성장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배당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될지 혹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 수익률도 챙기고 주가 상승률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지금 길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체크할 부분 체크를 해드렸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